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총상위 특히나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상승하는 종목 찾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코스피는 0.07%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고 2,497선에서 장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2%의 급락으로 인해서 그동안 좀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형성했던 800선을 이탈하는 모습인데요. 799.24포인트, 오늘 2.4% 급락했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전반적으로 오늘 오전장에 보여줬던 818선에서 쭈르르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외국인과 기관 그 수급이 있는데 오늘 외국인 기관 양 시장에서 오늘 매도 포지션이었고 기관의 경우에는 1,000억 원 넘는 매도가 오늘장 출회가 됐습니다. 기관은 5거래 연속 코스닥에서 발을 빼는 모습이고 어제 소폭 매수를 보였던 외국인 하루 만에 발을 뺐습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 시장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 걸까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닥 800을 위태롭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첫 번째,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대형주로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글로벌 거시경제 관심이 확대되고 있고 더불어서 다가올 FOMC 회의에서 3월에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올까? 일단 확인하고 가자라는 관망 심리가 오늘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버튼을 자제시켰을 겁니다. 또 여기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 저PBR주에 부양 나선 정부 정책 효과를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톡톡히 보고 있고요. 조금 더 개별적으로 보자면 오늘 반도체가 부진했는데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HBM 전망도 좀 불확실해, 스마트폰 업황도 불확실해, 무언가 뚜렷한 실마리를 주지 않은 삼성전자의 아쉬운 컨콜이 반도체 쪽에서의 매도 물량을 이끌어냈습니다. 더불어 미국에서도 지금 기대 이하의 1분기 실적 전망을 내놓은 AMD, 제2의 엔비디아로 불리는 AMD가 시간의 주가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는 것도 오늘 우리 증시, 특히나 코스닥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박수범 이사님, 오늘 코스닥을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을 이렇게 좀 휘청거리게 만들고 있는 가장 큰 요인,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저 아무래도 지금 현재 그 코스닥의 지금 상위 50개 정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 50개 중에서 오늘 보니까 지금 유일하게 상승한 종목이 보니까 뭐 HLB 생명과학이라든가 CJ ENM 그리고 동아기업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들 보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를 좀 보여줬다는 부분들이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조금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 또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코스피를 또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뭐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이 워낙 지금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이들이 또 주가 조정이 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또 코스닥 지수가 좀 내려가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가 내려가다 보니까 그 하단에 있는 시가총액 이 좀 큰 종목들도 같이 함께 내려가는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떤 펀더멘탈이라든가 어떤 기업의 어떤 실적 부분이라든가 어떤 성장 스토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그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이제 대장주들이 지금 조정을 받다 보니까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이 같이 조정을 받는 심리적으로 조금 약해진 부분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보셔야지 성장성 둔화를 예상하고 매도하는 물량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오늘 시장을 좀 끌어내린 요인 중에 하나 삼성의 컨퍼런스 콜 이야기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HBM3D 양산이나 구체적인 공급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살아난다는 건 알겠고 본인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거에 대한 해답이 없었기 때문에 좀 실망스러웠고요. 파운드리 역시 수주는 늘긴 했지만 수익성이 여전히 악화되고 신규 고객 확보 그리고 수익성 만회의 전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좀 불투명하다라는 열린 결말로 마무리했던 게 실망스러웠는데요. 이상엽 이사님, 이번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분분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컨퍼런스 콜 좀 예상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뭐 앞서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제 짚어주는 시간도 좀 가졌던 것 같은데 좀 그래도 좀 HBM 관련된 거는 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4분기 HBM 판매량이 뭐 전년 대비해서 뭐 3.5배 증가했다. 근데 주주 환원책도 뭐 유지하는 수준이고, 그리고 뭐 상반기까지 메모리 감산이나 뭐 D램 이제 흑자 난 거, 또 이제 D램 1분기 중에 뭐 재고 정상화, 반도체 적자 뭐 감소하는 거 뭐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업부별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오늘, 정말 만약에 시장 상황도 안 좋은데 만약에 좀 의미 있는 내용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좀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좀 과연 많이 상승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기대감을 많이 가질 필요는 없었던 뭐 그런 날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겠고, 중요한 거는 뭐 과거는 다 지나간 거 이제부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기대하는 거는 좀 눈높이가 좀 높았다, 그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많은 반도체주들이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장에도 추가 하락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대응해야 될지 현 구간에 코스닥에서 반도체 소부장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상엽 이사? 네, 이미 조금 이제 자세히 뭐 네. 여러 종목군들 흐름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선별적으로 어떤 종목은 흐름 좋고 어떤 종목은 상대적으로 안 좋고,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미 단기적으로 반도체는 고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한 목요일, 금요일서부터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개파락이 나오고 반등 나오더라도 제한적이고 수급도 안 붙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한 종목만 말씀드리면 제주 반도체가 정확히 10배 났거든요. 지난주 목요일 고점이. 그리고 금요일서부터 개파락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흐름이 안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 좀 단기 고점이 나오긴 했구나, 여러 종목 보니까 그런 건 좀 인정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코스피로의 좀 수급 쏠림 현상, 그리고 최근에 하락폭이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최근 고점을 빠르게 돌파하기에는 좀 다소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반등 시에 좀 소부장이나 그동안에 좀 주도주 쪽으로의 좀 비중이 컸다면은 반등 시에 좀 비중을 줄이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상승한 종목은 없었을까요? 상승한 자동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아, 현대차 빨간불 켰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자동차 부품단에서도 빨간불이 나와주는데요. 보시면 기아가 102,900원에서 5%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현대차 2.42% 강세, 코롱 모빌리티 그룹과 서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어제도 또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실적도 좋았지만 저 PBR에 해당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독 지금 이 시장에서 잘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 GM의 실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아쉬운 거는 파업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가량 낮다라는 거는 아쉬운 점이었지만 4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더불어서 올해 영업이익이 120억에서 140억 달러를 전망하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전망치보다도 웃돈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123억 정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나은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죠. 새로운 내연기관차 모델 출시와 전기차 무인 자동차 사업 크루즈의 손실폭 감소로 인해서 순이익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까지 더해지고 또 최근에 우리 자동차 저 PBR 그리고 여기에 뭐 호실적 이야기 더해지면서 빨간불을 켰는데, 근데 제가 최근 리포트를 보다 보니 이런 문구가 있네요. 메리츠증권의 김준성 애널리스트가요, 고배당 지급과 자사주 매입 전개는 이 자동차주의 단기 주가 부양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로 인해 비중을 늘리는 거 동의한다. 하지만 재고 정상화 따른 인센티브 상승 시작과 총수요 환경 정체, 그리고 낮은 BEV의 경쟁력, 줄어드는 IC 시장 내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서 실적 악화 요인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오히려 하향하겠다라는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박수보 이사님, 제가 봤던 많고 많은 리포트 그리고 시장의 분석에서는 다 뭐 현대차, 기아의 실적 좋게 봤고 여기에 주주 친화 정책 굉장히 좋게 점수를 주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는데 이 메리츠증권의 리포트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느 쪽에 조금 더 우리가 시선을 둬야 될까요, 박수범 이사? 자, 일단 뭐 현대차 기아가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죠. 작년 실적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재작년 실적이라고 얘기하면 2022년도 실적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탑5 중에서 자동차 완성차 업체 중에 탑5 중에서 지금 3위를 했었습니다. 자동차 판매량으로 보면 3위를 했었고, 이번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급 차량의 브랜드인 이제 제네시스라든가 그리고 SUV 차량들이 좀 많이 판매되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아쉬운 건 자동차가 항상 그렇죠. 항상 보면 이제 저 PBR, 저 펄을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가치주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뭐 시장에서의 좀 변화가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 PBR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좀 주가 상승 흐름을 좀 긍정적인 역할을 좀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튼 지금 현대차도 마찬가지,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주가가 밸류가 정상적인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좀 올라가길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기술 지금 현재 잘 형성되고 있고 평균 거래량도 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 현대차, 기아를 비롯해서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할 것 없이 다들 저 PBR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단기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해 보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보유해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동차주와 함께 오늘 카메라 모듈주의 강세도 눈에 띄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무가 조금 아쉬운 게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거지만 최근 유프렉스 나무가 계속 거론되고 있잖아요. 이 종목에 대한 시선도 오늘 뜨거웠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 비전 프로의 수혜주로 꼽히면서 오늘 또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25% 급등을 보였습니다. 펜텍, 퓨런티어도 빨간불을 켰는데요. 이상윤 이사님, 비전 프로가 예상보다는 많이 팔린다고 하네요. 물론 초기에 그 사전 판매량 수치보다는 점점 속도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한 20만 대 가량의 예약 판매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 안에서도 관련주 찾기에 많은 분들이 시선을 던지고 계시던데요. 우리가 동참해봐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 뉴스 세론으로 보고 이제는 좀 차익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큰 흐름에서는 이제 현지 시간으로 2월 2일 날 이제 출시가 이제 판매가 되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그동안 못 갔었던 종목이었던 이제 하이비전 시스템 실적이 올해 이제 역대 최고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면은 좀 기대감으로 인한 먼저 움직였던 나무가가 보니까 좀 윗골이 달리면서 뭐 음봉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쪽에서도 선별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고 큰 흐름에서는 이제 출시가 이제 코앞이다 보니까 좀 세론으로 그러니까 뭐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겠다 싶고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과 거래량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상장 주식 수가 하이비전 시스템이 1,494만 주인데 오늘 거래량이 1,600만 주가 터졌죠. 그래서 추가 상승이 좀 그러니까 상장 주식 수와 비슷한 거래량이 터지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와 같은 거래량이 좀 붙어줘야만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새롭게 좀 부각받은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비전 시스템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 진짜 뭐 세론이 나와서 한 2, 3일만 상승하고 또 조정이 나올지 그런 것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봤으니까 내일을 위한 시초가 공략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돌파 박수범 미사의 내일자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지금 좀 상한가를 들어가서 좀 그렇긴 한데요. 아무튼 제주은행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제주은행을 들고 나왔는데 목표가는 제가 지금 수급적인 움직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봤을 때 PBR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재 가치를 봤을 때는 목표가를 18,000원까지 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 7,5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지금 저 ROE 관련 종목 중에서는 대장주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신한금융지주가 또 최대 주주로 7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유통 물량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 상승에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보면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제주은행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시가에 매수가 가능하다면은 또 한번 매수해보자. 목표 주가 18,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엽 이사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2.5% 상승했는데 헥토 파이낸셜을 말씀을 드립니다. 헥토 파이낸셜 최근에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쪽으로 중국 이커머스 관련돼서는 가장 이제 성장성이 큰 업체이기도 한데 알리익스프레스랑 이제 외환차에 정산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이제 추가적으로도 좀 범위를 넓히면서 사업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또 일부 종목은 또 STO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흐름을 이번 주에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게 토큰 증권 기반 그 STO 그 154를 이제 금감원에서 인가를 했죠. 인가를 했는데 그 열매 컴퍼니인데 헥토 파이낸셜이 열매 컴퍼니와 이제
사업적으로 이제 맞선을 잡으면서 이제 헥토 파이낸셜의 휴대전화 번호 이제 기반의 가상계좌를 지급하면서 이쪽으로의 이제 STO 관련된 모멘텀도 부각받을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결제 서비스 관련된 트렌드에 맞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 12월부터 좀 상승할 때 좀 최근에는 기관이 매도하고 있는데 지금 기관의 매도는 거의 뭐 손절매성 물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가에서 굉장히 많이 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외국인이 사고 있어서 이렇게 수급의 교차가 그런 변곡점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가격이 22,000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 싸움만 좀 필요할 뿐이지 22,000원대의 가격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28,000원 보고요. 손절가는 2만 원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28,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생소한 종목인데요. 저희에게는 첫 번째 시초가 공략주로 공개가 됐네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